예, 위험한 아르바이트, 반토의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퇴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지금의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인데요. 네. 마땅한 일자리 없는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위험한 아르바이트에 좀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다른 네 분 달리 여기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55년에서 63년대 네. 제가 딱 마지막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 이제 고등학교 동기에 이렇게 가보면 이제 리타이어한 퇴직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생기기 시작하는데 체력적으로 뭐 좋고 5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한 거는 50대와 20대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가 지금 돼 있거든요. 세대 간의 경쟁이 네, 그렇죠. 벌어진다. 아르바이트 시장도 똑같이 지금 50대와 20대가 경쟁하는 정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노령화 시대 한국 사회의 좀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네. 중장년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중장년들의 증가 추이입니다. 2005년에 비해서 2014년 지금 단위가 명수인데 363명이었던 게 지금 그 10배 남자 여자 합치면 한 4천 명 넘을 것으로 지금 지금 보이는데요. 5천 명 가까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봐야 되는데 10년 네. 사이에. 네. 하고 가장 급증하게 최근 5년 사이에 한 3배, 4배 정도가 튀어 올랐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 어르신들이 지금 거의 모든 아르바이트 이런 쪽으로 뛰어들고 있다.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시장 현황입니다. 네, 최고 시급의 중장년층들이 할 수 있는 고소득 알바는 피팅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옷 파는 사이트나 그런 네. 데서 이제 중장년층 혹은 홈쇼핑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중장년층들이 피팅 모델을 하는 거죠. 그럼 시급이 한 평균 12,866원이라고 하니까 꽤 아르바이트 층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좀 편하고 이런 좀 고소득의 알바보다는 굉장히 위험한 알바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몇 번 보도도 됐는데 생동성 시험이라는 알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대학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돌고 지금 나오고 있죠. 저게 이제 생동성 시험.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제 일상 이상하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이 되면은 이제 이 인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저기에 대한 아르바이트에 지금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뭐 시급 이런 얘기 했는데 저거는 시급 개념이 아니라 한 번 저 실험 대상이 되면 이제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벌게 된다고 합니다. 네. 꽤 많은 그래서 금액이에요. 경쟁률이 치열한데 전 또 한 번 또 하게 되면은 3개월 이상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네.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저 생동성 시험에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고 중장년층도 저기에 응모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점 위험성 시장이 양은 펼쳐지게 되니까. 150만 원 이상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저 생동성 시험은 굉장히 신체 건강한 네. 그 신체 균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로 20대들이 거의 네. 많이 참여하는데 예. 저게 전국적으로 한 40곳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생동성 시험 연간 건수가 한 200건이 좀 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 5천 명에서 1만 명 되는 인원이 네. 꽤 많네요. 젊은이들이 1년에 저 생동성 시험을 봤는데 예. 그 뭐 35만에서 40만 원 정도 하는 안정성이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위험도가 덜한데 예. 고위험군 그 시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15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높지만 예. 상당히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젊은이들이 저런 곳에 내몰린다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24명 필요한데 방금 보셨던 그 업체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100명 이상 몰린다. 주로 이제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20대의 신체가 건강한, 그리고 3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데, 문제는 이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 먹어야 되는 약 같은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중장년층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몸에 더 안 좋을 위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인체에 대한 실험이 모든 실험 마지막 단계거든요. 예. 그러니까 동물 실험 다 거치고 어느 정도 시판할 정도까지는 안 됐지만 안전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마지막 단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걸 해가지고 아주 신체에 큰 무리가 생기는 게 이제 보도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찌됐든 간 시판 전이 약물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조금이나마 내포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지고 아주 안전한 거면 그렇게 돈 약 한 번 먹었다고 150만 원 주겠습니까? 근데 서명 동의서를 쓰잖아요.
예. 이게 나중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까? 아, 그럼요. 왜냐하면 본인이 일자 때는 그 위험을 감수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동물 실험 하기도 전에 안전성이 내부적으로 거의 입증이 안 된 거를 만약에 동의서를 쓰고서 사람한테 먹어서 탈이 났다라고 하면 그때 그 동의서가 효력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병원 측에서 야 이거는 먹으면 안 되라는 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안전화 정도가 10이라고 하면 한 95까지는 입증된 상태에서 마지막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체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경우에 서명 동의서를 받고 했다라고 하면 혹시 탈이 났다고 했을 경우에 병원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이제 마루타 실험인데 뭐 아무리 뭐 합법적이지만 일단 최종적으로 검증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약효가. 그게 네. 실험인데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우리 시대의 초상이다. 그렇죠. 이게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으면 누가 이걸 누워서 그 약의 실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게 저렇게 많이 몰린다는 거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참 어려운 뭐 한 단면을 좀 너무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는 뉴스가 아닌가 좀 쓸쓸합니다. 예.